안녕하세요. 자격증의 모든 것에 전기기능사 강의를 맡게 된 이재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기 이론의 요점 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나오는 거는 자유전자입니다. 자유전자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전자의 전자는 성질이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유전자에 의해서 플러스 대전과 마이너스 대전이 나옵니다. 일단은 대전은 전기를 가지게 되는,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입니다. 대전은 전기를 가지게 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플러스 대전과 마이너스 대전이 있는데 플러스 대전은 플러스 전기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대전은 마이너스 전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플러스 대전이 어떻게 발생하냐? 이 자유전자가 마이너스 성질을 했습니다. 이 마이너스인 자유전자가 움직이면서 플러스 대전과 마이너스 대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플러스 대전은 자유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스 대전이 발생하고요. 마이너스 대전은 반대로 자유전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류입니다. 전류는 기호로 I로 나타내고 있고요. 단위로는 암페어, A로 이렇게 가로 안에가 지그가 있는 게 이제 저희는 단위라고 합니다. 전기에서는 이 가로가 적혀 있으면은 단위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그래서 전류 I를 구하는 공식을 보시면은 전류 I는 T분의 Q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는 시간을 나타내고 여기서 Q는 전기량 또는 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I는 T분의 Q로 전류를 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류가 아닌 시간을 구해라 또는 전기량, 전하 Q를 구해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전압입니다. 전압은 한글로도 명칭으로는 전압이고요. 기호로는 V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위로는 마찬가지 똑같이 V로 나오고요. 우리는 얘를 단위를 볼트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V를 구하는 공식은 전압 V는 Q분의 W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Q는 전압, 전기량을 의미하고요. W는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V는 Q분의 W인데 여기서 전기량 Q는 어떻게 구해? 에너지 W는 어떻게 구해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항입니다. 명칭은 저항이고 기호로는 R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위는 문자가 아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저희는 얘를 이제 그리스 문자고요. 얘는 이제 옴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레지선스 해서 약호고 R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항 R을 구하는 공식은 저항 R은 A분의 노후 L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약간 국자 모양처럼 한 거를 보고 노후라고 하는데 이 노후는 고유 저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후는 고유 저항을 나타내고 여기서 L은 길이를, A는 면적을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A가 기호하고 단위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제가 이 가로를 그려져 있으면은 단위고요. 이 가로가 없이 그냥 문자들이 적혀 있으면 기호라고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호하고 단위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저희는 이 기호는
그냥 문자들이 적혀 있으면은 기호다. 단위는 무조건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단위다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A는 암페어가 아닌 면적을 의미하는 기호입니다. 저항의 역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은 전기를 방해하는 거고요. 저항의 역수는 반대로 전기가 더 쉽게 흐르는 걸 도와주는 게 바로 저항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저항의 역수는 명칭으로는 컨덕턴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호로는 G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아까 저희가 옴을 거꾸로 뒤집은, 옴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은 모양을 띄우고 있고, 우리는 얘를 모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덕턴스 G는 어떻게 구하냐? 저항의 역수, 컨덕턴스 G는 저항의 역수이기 때문에 저항 R분의 1을 해주면은 저항의 역수, 컨덕턴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고유 저항입니다. 고유 저항은 저희가 아까 기호로 이 국자 모양처럼 나오는 노라고 했었고요. 고유 저항의 단위는 옴미터입니다. 그래서 고유 저항 노는 아까 저희 저항 R을 기억해 주시면 쉽습니다. 저항 R은 A분의 노우 L로 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노우하고 저항 R의 이치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노우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L분의 RA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유 저항의 단위가 옴미터라고 했는데 옴미터가 나오게 된 이유는 저항의 단위는 옴이었습니다.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이 나누기, 우리는 이 나누기를 퍼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옴 제곱미터 퍼, 그 다음에 길이, 미터를 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미터하고 제곱미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고유 저항의 단위는 옴미터만 남게 됐습니다. 이 고유 저항의 단위는 시험 문제의 단위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이 고유 저항의 단위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유 저항은 말 그대로 어떠한 물체가 만들어질 때, 생산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저항이 고유한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고유 저항의 역수도 존재합니다. 이 고유 저항의 역수도, 고유 저항도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입니다. 방해하는 성질인데 이 고유 저항의 역수는 어떤 물체가 전기가 더 잘 흐르게 해주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유 저항의 역수를 전도율 또는 도전율이라고도 합니다. 전도율은 전기가 도체에 얼마나 잘 흐르느냐, 도전율은 도체에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느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도율, 도전율은 이렇게 동그라미에 사과 꼭지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기호로 사용하고요. 우리는 얘를 시그마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율, 도전율의 단위는 마찬가지로 고유 저항을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고유 저항 노우는 단위가 옴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도율, 시그마의 단위는 일단은 반대이기 때문에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옴을 뒤집은 모가 나와줘야 되고요. 곱하기의 반대인 나누기가 나와줘야 되고요. 미터는 그대로 길이기 때문에 길이로 이렇게 작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모 퍼 미터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저항의 역수 시그마는 어떻게 구하냐? 고유 저항의 역수 시그마는 마찬가지로 고유 저항의 역수이기 때문에 고유 저항 노분의 1을 하면은 시그마 도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옴의 법칙입니다. 전기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옴의 법칙은
전압의 비례, 저항의 반비례입니다. 이게 바로 ohm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저는 이걸 전압을 먼저 썼지만은 실제로는 저항을 먼저 쓸 수도 있고 전압을 먼저 쓸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전류는 저항의 반비례, 전압에 비례하는 법칙은? 이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전류는 전압에 비례,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게 무슨 법칙이냐? 이 앞뒤로 바뀔 수는 있지만은 내용이 안 바뀌는 거는 전류는 전압이라고 나오면은 무조건 비례, 저항이라고 나오면은 무조건 반비례다. 요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ohm의 법칙에서 이렇게 말로 물어볼 수도 있지만은 공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공식으로 풀어보면은 일단 전류의 기호는 아까 저희가 I라고 했었습니다. 전압의 기호는 V라고 했었습니다. 저항의 기호는 R이라고 했었습니다. 요걸 그대로 공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전류는이니까 전류 I는입니다. 그리고 비례와 반비례의 차이는요. 비례가 나오면은 항상 분자에 있어야 됩니다. 비례라는 말이 있으면은 분자 쪽에 위치하고 반비례라고 나오면은 분모에 위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편합니다. 그래서 I는 반비례니까 저항 R이 분모 쪽에 있어야 돼. 전압의 비례니까 V는 분자 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전류 I는 R분의 V라는 이러한 ohm의 법칙 공식이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ohm의 법칙은 이 전류를 기반으로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저항 R은 어떻게 구해? 전압 V는 어떻게 구해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표적으로 저항 R을 구하라 하면은 저항 R은 I분의 V다. 전압 V를 구해라 하면은 V는 IR이다. 요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뒤에 가도 계속 기본이 되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항의 직렬 접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직렬 접속은 저항이 일자로 연결되면은 직렬 접속입니다. 그래서 저항은 저희가 그림 기호로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오게끔 나오는데 이 저항 두 개가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바로 저항의 직렬 접속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가로 그림으로 그렸지만은 문제에서는 이렇게 저항이 세로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로 그림으로 나오든지 가로 그림으로 나오든지 저항이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저항의 직렬 접속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저항의 직렬 접속의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보면은 저항에서 이제 여기에 저희가 전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압은 직류 전압이냐 교류 전압이냐에 따라서 그림 기호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그림 기호가 이렇게 긴 막대기가 하나, 짧은 막대기가 하나 이렇게 나오면요. 얘는 직류 전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교류 전압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에 물결 표시가 나오면은 얘는 교류 전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그림 기호로 어떤 전압인지를 구분을 해주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긴 막대기냐 짧은 막대기냐 동그라미 안에 물결 표시다. 그래서 직류 전압이냐 교류 전압이냐인데 지금 저희는 이 저항의 직렬 접속은 직류를 먼저 할 거기 때문에 직류 전압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은 이렇게 긴 쪽이 저희가 플러스 전기라고 하고요. 짧은 쪽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V는 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전압이 있으면 당연히 전기도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회로에 뭐가 흐르냐? 바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저항의 직렬 접속은 저항이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을 R1, R2라고 대부분 합니다. 숫자로 1, 2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뭐 어떤 교재에는 A, B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문제에서는 대부분 1, 2로 표현하기 때문에 1, 2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항의 기본적인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몇 가지가 나오냐면은 5가지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합성 저항을 구해라. 합성 저항 구하기입니다. 이 저항 두 개가, 이 두 개의 저항이 각각 다른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 R5는 2옴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저항이다라고 하겠고요. R2는 3옴이다라고 값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2옴짜리 저항과 3옴짜리 저항, 각각의 저항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저항을 합쳐라. 합성 저항이라는 거는 합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저항을 합쳐다 해서 우리는 R 통합, 토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를 제로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토탈, 합이다 해서 토탈을 사용하고 있고요. RT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직렬일 때는 저항이 몇 개가 됐든지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합니다. 그래서 R1 더하기 R2를 해주시면은 합성 저항 구하는 게 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지금 제가 저항을 몇 개만 표현했냐면은 2개로만 표현했어요. 근데 저항이 3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3개 이상이 나오는데 값이 다 달라요. 저항 값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저항이 3개 이상씩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이 말은 저항이, 제가 여기서 그림을 또 하나 그리겠습니다. 저항 그림이 이렇게 R1이라는 저항과 R2라는 저항과 R3라는 저항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항 값이 다 다르다. 서로 다른 저항이라는 거는 값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5는 1옴, R2는 3옴, R3는 4옴이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R5는 1옴, R2는 3옴, R3는 4옴이다. 요렇게 바로 서로 값이 다 다르다. 그리고 3개 이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값이 3개 이상일 때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은 마찬가지. 직렬은 아까 뭘 하라 했냐면은 다 더한다 했습니다. 개수가 몇 개든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에도 R1 더하기 R2 더하기 R3를 해주시면은 바로 됩니다. 그러면은 1옴 더하기 3옴 더하기 4옴을 해라. 그러면은 이 합성 저항은 8옴이 된다. 요게 바로 서로 다른 저항이 3개 이상일 때 4개, 5개도 그냥 다 더해주기만 하시면은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직렬 접속에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동일 저항 여러 개, 동일 저항 여러 개를 직렬 접속했을 텐데 저희는 그 여러 개를 전기지에서는 뭐로 표현하냐면요. n으로 표시합니다. n. 이 n이 여러 개다라는 뜻입니다. 10개가 될 수도 있고 100개가 될 수도 있고 100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n개, 동일 저항 n개를 직렬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해라. 요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 아까 직렬 접속은 개수가 몇 개가 됐든지 다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동일 저항이라는 거는 값이 똑같은 저항입니다. 제가 만약에 1옴짜리 저항을 10개를 직렬로 접속했다. 그러면 1옴짜리 10개를 다 뭐하면 돼요? 더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더하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동일 저항이 있을 때는 R 토탈을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냐? 자, 개수에다가 저항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1옴짜리가 10개라고 했기 때문에 10 곱하기 1 그러면은 15옴이 되죠. 1옴짜리 10개 더하면 15옴 되죠. 근데 동일 저항일 때는 이렇게 개수에다가 저항을 곱해준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거는, 자, 여기서 이제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 하나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네 번째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저항의 직렬 접속에서는 일정한 값이 하나 있습니다. 일정한 값. 자, 근데 볼까요? 저항 값은 지금 일정하지 않죠. 값이 서로 다르니까요. 그리고 전압 역시 값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저항의 직렬 접속은 뭐가 일정하냐? 전류 I가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I는 전체 전류입니다.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의미하고요. 그럼 마찬가지 전기가 I가 흐르는데 이 I가 여기에도 흐를 겁니다. 이 저항에도. 이 R온이라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저희는 I온이라고 합니다. 저항 1번 저항에 흐른다 해서 1번 전류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전류가 2번 저항에도 흐르면은 저희는 I2라고 할 겁니다. 그럼 이 전체 전류가 I 1번 저항에도 흐를 거고 이 전체 전류가 2번 저항에도 흐를 겁니다. 근데 이 뭐라고 돼 있어요? 전류 I는 일정하다. 직렬 접속에서는 전류 I가 일정해요. 이 말은 전체 전류나 1번에 흐르는 전류나 2번에 흐르는 전류가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얘가 2A면은 얘도 2A, 얘도 2A가 흘러야 된다. 그래서 전류는 전체 전류가 됐던지 1번 전류가 됐던지 2번 전류가 됐던지 똑같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바로 4번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자, 저희가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류를 구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일정한 거 구해봤자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전압 V1과 V2를 구하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V는 전체 전압입니다. 말 그대로. 얘는 전체 전압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 전체 전압이 이 R온에 걸린 여기에 나눠주는 겁니다. 얘한테 나눠주는 전압을 바로 V온이라고 할 거고요. 이 전체를 여기한테도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V2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0이면은 얘한테 얼마 나눠줄 거야? 얘한테 얼마 나눠줄 거야? 바로 그거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뭘 먼저 기억을 하시면 편하냐? 바로 전체 전압을 구하는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아까 저희 뭘 기억해야 돼요? 오음의 법칙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음의 법칙 한번 써볼까요? 오음의 법칙 I는 R분의 V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I는 R분의 V인데 지금 저희는 I를 구하는 게 아니고 V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V는 I하고 자리를 바꾸니까 V는 I, R이다. 요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저희는 지금 전체 전압 V는 구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 근데 저희가 전체 전압 V를 구하는 게 아니고 V1하고 V2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전체 전압 V를 기억하시고 그대로 V1, V2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뭘 구해야 돼요? 전체 전압 V는 I, R이었지만은 V1을 구하고 싶으면은 그대로 1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I, 1, R, 1이라고 붙여주시면 되고요. V2는 I, 2, R, 2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전류는 뭐라고 했어요? I는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I나 I1이나 I2나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V1은 I1, R1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은 I1, I, R1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V2는 I2, R2인데 전류는 다 일정하다 했기 때문에 I, R2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1, 2 안 하고 이렇게 I, R1, I, R2 이런 식으로 많이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왜 이게 2를 지우고 2를 지웠을까? 전류가 일정하니까 1이나 2나 무조건 똑같은 거로 보고 그래서 I로만 표현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전압 V1, V2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야 돼요? 바로 전류 I를 모르면 V1과 V2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5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전압 분배의 법칙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압 분배의 법칙을 하기 전에 저희 4번에 V1, V2를 먼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저 V1, V2를 구할 건데 일단은 전체 전압을 10V다라고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류는 안 주어질 거예요. 문제에서도. 그럼 이렇게 전류가 안 주어진다 할 때 이 4번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4번에서 V5는 I, R온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V2는 I, R2로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 4번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바로 전류 값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바로 이 전류 값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먼저 전류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음의 법칙에서 전류 I는 R분의 V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R은 전체 저항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저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옴이라는 저항과 3옴이라는 저항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뭘 해주셔야 되냐면은 두 개를 합친 전체 저항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럼 아까 저희 1번에서 전체 저항은 더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전체 저항입니다. 그럼 2 더하기 3이니까 5가 되고요. 전압은 10V로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5분의 10을 하면은 저희는 이제 전류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전류는 2A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전류 I는 2A 곱하기 저항 R호는 2호 2 곱하기 2 그럼 V5는 4V가 되는 거고요. V2도 똑같습니다. 전류 I는 2, R2의 저항은 3, 그러면 2 곱하기 3은 6V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을 가지고도 전류를 구해서 이렇게 V1과 V2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5번의 전압 분배 법칙은 뭐냐면요. 전류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희 이 전류 구하려고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를 구했죠. 그리고 또 합성 저항도 했어요. 근데 이 5번을 하면은 어떤 게 좋냐? 전류를 안 구해도 됩니다. 전류를 안 구하는 거예요. 이 전압 분배의 법칙은 저항과 전체 전압 이 두 가지로만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V1, V2를 구할 겁니다. 근데 이 전압 분배의 법칙은 저항과 전체 전압만 이용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틀이 어떻게 되냐면은 V1 쪽에 R1 더하기 R2분의 어떤 숫자가 하나 들어갈 거고요. 여기에 곱하기 전체 전압 이게 기본 틀입니다. 마찬가지로 V2도 똑같습니다. 기본 틀 안 바뀝니다. 그래서 R1 더하기 R2분의 전체 전압 V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들어가는 분자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게 들어가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가냐를 보실 건데 바로 지금 저희가 뭘 구하는 거예요? V를 구할 겁니다. 전압 V를 구할 건데 이 전압 V를 구할 때는 뭘 봐야 되냐? 바로 저항과 전압은 서로 무슨 관계냐 이걸 봐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전압 V는 아까 어떻게 구했어요? V는 I, R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저항과 전압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바로 비례냐 반비례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비례는 뭐였어요? 분자만 있으면 비례, 분모가 있으면 반비례입니다. 근데 지금 얘는 분모가 없죠. 분모가 없기 때문에 전압은 전류와도 비례관계고 저항과도 비례관계입니다. 이게 지금 핵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뭐라는 거예요? 전압과 저항은 비례관계다입니다.
그래서 이 V온을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사실 저항값이 들어갈 거예요. 어떠한 저항값. 마찬가지 이 V2에도 어떠한 저항값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어떤 저항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전압과 저항은 비례관계다.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전압의 숫자와 똑같은 숫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V1이니까 여기가 R1이 돼야 되고요. V2를 구할 거니까 여기는 R2가 돼야 됩니다. 그럼 아까 4번 했던 거하고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V1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1은 R1이니까 R1은 2옴입니다. 그러면은 V1은 2 더하기 R2는 3입니다. 2 더하기 3분의 R1 2입니다. 여기에 곱하기 10입니다. 그럼 이렇게 곱하기 10은 어디로 가야 되냐? 바로 분자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분자 쪽에 2 곱하기 10이니까 2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V5는 지금 5분의 20이 나옵니다. 그럼 5분의 20이니까 4V가 나옵니다. 아까 4번 했던 거하고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압 분배 법칙과 바로 아까 4번 V1, V2를 구하는 건데 내가 전류를 안 구해도 되는 방법을 쓰겠어. 그러면 이 5번 전압 분배의 법칙을 쓰면 되고요. 나 이 전압 분배의 법칙이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4번 좀 복잡하지만은 전류 구해서 구하는 4번 방식으로도 문제를 푸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4번과 5번 같은 숫자는 결과적으로는 똑같지만은 전류를 쓰냐 안 쓰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렇게 저항의 직렬 접속은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의 병렬 접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항의 병렬 접속은 직렬 접속과 반대입니다. 직렬 접속은 일자로 연결했으면은 저항의 병렬 접속은 마주보기 접속입니다. 저항이 마주보게 연결되어 있냐? 그러면은 저항의 병렬 접속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 두 개가 아까는 일자였으면은 이 아래로 이렇게 마주보게 나오면은 바로 저항의 병렬 접속입니다. 그림은 똑같이 여기에도 전압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전류도 마찬가지로 전체 전류 I가 이렇게 나와지는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 저항을 아까도 마찬가지 R1이라는 저항과 R2라는 저항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값은 여러분 안 바꾸는 게 편하니까 R1은 똑같이 2옴으로 주도록 하겠고요. R2는 3옴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접속도 직렬 접속과 똑같이 5가지예요. 아까 저희 첫 번째 뭐였냐면은 바로 합성 저항 구하기입니다. 병렬 접속도 합성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병렬 접속이 직렬 접속보다 힘들어요. 왜? 직렬은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됐는데 병렬은 더하면 안 돼요. 더하고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 R 토탈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접속일 때는 자 일단은 두 개의 저항을 먼저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R1 더하기 R2를 해주고요. 더한 거를 나눠줘야 됩니다. 뭐하고 나눠주냐? 곱한거하고 나눠줍니다. 그래서 R1 곱하기 R2 곱한거에서 더한 거를 나눠준다. 그러면은 지금 R1은 저희가 아까 2옴이었으니까 2 더하기 R2는 3 분의 2 곱하기 3입니다. 그럼 합성 저항은 5분의 6. 그러면 합성 저항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1.2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서로 다른 저항이 두 번째는 좀 내용이 길어질 거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저항이 3개 이상씩 합성 저항 구하기입니다. 자, 근데 얘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은요, 그냥 공식만으로 기억해 주세요. 계산하면 복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식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공식만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R 토탈은 어떻게 구하냐? 자, 저항이 3개 값입니다. R1, R2, R3라는 3개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각각 내 거하고 상대방 거를 딱 한 번씩만 곱해 주세요. 그럼 R1을 기준으로 R1하고 R2를 한 번 곱해주고 더하기 또 R1하고 R3를 한 번 곱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R1은 다 곱했어요. 그러면 R1은 한 번 곱했고 이번엔 뭐 해야 돼요? R2로도 또 한 번 곱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R2로도 한 번 곱해줘야 되는데 R2하고 R1은 이미 한 번 곱했잖아요. 한 번만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또 곱할 필요 없어요. 그럼 R2는 뭐하고만 곱해주면 돼요? R2하고 R3하고 한 번만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 곱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R3는 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R3는 R1하고도 곱했고 R3는 R2하고도 곱했기 때문에 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분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주면 되냐면은 R1과 R2와 R3를 곱해준다.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계산을 하면 어때요? 계산을 할 수 있지만은 복잡해요.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뭐로만요? 공식으로만 기억을 해주셔라 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공식으로도 나오지만 계산해라 하면은 이 두 번째 방식을 써주시면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과 계산을 할 건데, 자, 이걸 두 번째 방법을 하기 위해서는 뭘 좀 기억을 하셔야 되냐? 아까 저희 저항의 역수, 컨덕턴스라는 거를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항의 역수 컨덕턴스는 어떻게 구한다 했냐면은 저항분의 1이다 요거였습니다. 요거를 바로 이용한 게 두 번째 방식이에요. 그럼 반대로 컨덕턴스는 저항분의 1이다 라는 거는 그러면 저항은 어떻게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항 R은 G분의 1이다. 요거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방식은 요거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 토탈은 먼저 컨덕턴스화 시킬 거예요. 저항 3개를. 저항 3개를 컨덕턴스화 시킨다라는 거는 R1분의 1을 해주면은 컨덕턴스죠. 그 다음에 더하기 R2분의 1을 해줘도 컨덕턴스죠. 더하기 R3분의 1을 해줘도 컨덕턴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R1분의 1은 G1이 되는 거예요. R2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G2가 되는 거예요. R3분의 1은 뭐가 되는 거예요? G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G1 더하기 G2 더하기 G3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전체 컨덕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전체 컨덕턴스는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 아까 저항을 구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컨덕턴스 분의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R1분의 1은 컨덕턴스고 R2분의 1도 컨덕턴스고 R3분의 1도 컨덕턴스예요. 근데 저희는 컨덕턴스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저항을 구해야 돼요. 그럼 뭐만 해주면 돼요? 여기에다가 분의 1을 해주면은 바로 저항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데 우리가 계산기가 3개가 안 돼요. 3개가 계산이 안 돼요. 분수 3개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먼저 구하고 나서 얘를 먼저 계산하고 나서 이 값에다가 분의 1을 해서 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계산기 분의 1이 안 돼요. 그래서 분자밖에 두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밑에 걸 먼저 구하고 이 밑에 거 나온 값에다가 분의 1 해서 바로 전체 저항을 구해 주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항의 병렬 접속에 서로 다른 저항이 3개 이상일 때 합성저항 구하기. 얘가 조금 헷갈려요.
근데 이 계산 문제 나오니까요. 이 방식을 사용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동일 저항 여러 개를 병렬 접속 시 합성 저항 구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동일 저항 여러 개를 병렬 접속했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해라. 그래서 R 토탈은 자 아까 직렬일 때는 뭐였어요? 개수만큼 곱해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병렬은 개수에다가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R 토탈은 개수에다가 저항값을 나눠줘라. 그러면은 된다. 요거는 간단하죠. 3번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n분의 r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를 보기 전에 마찬가지 아까 직렬은 뭐가 일정했어요? 전류가 일정하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렬도 일정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볼까요? 전류는 어때요? 길이 두 갈래로 나중에 이렇게 나눠져야 돼요. 그러면 두 갈래의 전체 전류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나눠져야 됩니다. 그러면 전류는 일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병렬은 뭐가 일정하냐? 병렬은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이 일정하니까 네 번째는 그러면 전압 구하라고 안 물어보겠죠? 뭘 구하라고 물어봐요? 바로 이 전체 전류가 나눠져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바로 I1과 I2를 구하라고 물어봅니다. 네 번째는 I1, I2를 구하기입니다. 그러면 자, 전체 I부터 구할 수 있으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전체 I는 R분의 V입니다. 그러면 I1은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I1은 R1분의 V1입니다. I2는 R2분의 V2입니다. 전체에다가 내가 구하고 싶은 숫자만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병렬은 전압이 일정해. 이 말은 V나 여기에 걸리는 V1이나 여기에 걸리는 V2나 어떻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가 R1분의 V1이 아니고 뭐로 쓸 수 있어요? R1분의 V로 쓸 수 있고요. I2는 R2분의 V2가 아닌 R2분의 V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I1과 I2를 이걸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전류 I는 R분의 V고 I1은 R1분의 V입니다. I2는 R2분의 V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R1과 R2의 값은 줬는데 V는 일단은 안 줬어요. 그래서 V를 아까도 10V였기 때문에 똑같이 10V로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V로 주어졌을 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전류 I는 R분의 V니까 V는 10이 들어갑니다. 근데 R은 얼마가 들어가야 돼요? R은 전체 저항값입니다. 그러면은 얘 일단 전체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전체 저항은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R2였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에서 아까 5분의 6 나왔고요. 그래서 1.2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2분의 10을 하면은 전체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I1은 R1분의 V입니다. 그럼 R1은 얼마예요? R1은 2분의 10입니다. I2는요 3분의 10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I는 R분의 V 1.2분의 10입니다.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은 8.33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러면 2분의 10 하면은 5가 나옵니다. 그러면 3분의 10 하면 얼마 나올까요? 굳이 계산 안 해도 되죠.
8.33에서 5 빼면요. 얼마예요? 3.33. 3분의 10은 3.33. 그래서 이 두 개가 더했을 때 전체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I1과 I2를 구했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자, 지금 얘는 뭘 알아야 됐어요? 전압값이 나와야지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얘 전압값 안 주어지고 뭐만 주어질 수도 있냐면요. 전체 전류값만 8.33 암페어야 이렇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전체 전류값만 주어졌을 때는 마찬가지로 전압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힘드니까 뭘 해야 되냐? 바로 다섯 번째로 전류 분배의 법칙을 이용할 겁니다. 이 전류 분배의 법칙은 전류와 저항만 이용합니다. 아까 기본 틀은 전압 분배 법칙과 똑같아요. 그래서 I5는 R1 더하기 R2분의 여기가 이제 전압 대신에 전류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I2 역시 I2도 R1 더하기 R2분의 전체 전류 I로 곱해질 겁니다. 그럼 아까도 마찬가지 뭐였어요? 여기 어떤 저항이 들어갈 거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저항이 값이 들어갈 거냐?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지금 여기는 뭐만 이용해요? 전류와 저항만 이용합니다. 그래서 전류와 저항이 비례관계냐 반비례관계냐 그걸 파악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 전류 I는 R분의 고의로 구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류와 저항은 뭐예요? 분모에 있으니까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반비례 관계일 때는요, 내가 구하고 싶은 값에 반대된 숫자를 적어줘야 됩니다. 비례일 때는 같은 숫자였어요. 근데 반비례이기 때문에 5를 구하고 싶으면은 얘는 2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2를 구하고 싶으면은 여기에 2를 구해줘야 됩니다.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같은 숫자 넣으면은 답 안 나와요. 꼭 반비례 관계는 다른 숫자를 집어넣는다. 내가 구하고 싶은 거와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 됩니다. 이렇게 저항의 병렬 접속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키르요프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이 키르요프 법칙은요, 그냥 말로 어떤 내용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공식 문제 안 나오고요. 그래서 키르요프 법칙은 제1법칙이 있고 제2법칙이 있습니다. 키르요프 제1법칙 또는 키르요프의 제1법칙은 키르요프의 전류법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키르요프의 약자 K를 이용하고요. 전류는 커렌트 C입니다. C, 그 다음 법칙 노우죠. LAW, 노우에서 KCL이라고도 합니다. 키르요프의 법칙, 키르요프 커렌트 노우해서 키르요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다. 그래서 키르요프의 제1법칙이다. 그래서 1법칙과 전류 법칙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키르요프의 제1법칙, 전류 법칙의 뜻 정도만 알면 됩니다. 바로 뭐냐면요. 임의의 한 점에서 유입되는 전류합은 유출되는 전류합과 같다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렇게 한 점을 찍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한 점을 찍고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I1이라고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를 I2, I3, I4, I5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류가 이 한 점으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 I5는 들어가는 거로 만들겠습니다. 홀수는 들어가는 거로 만들겠고요. 짝수는 밖으로 나가는 거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점에서 나가는 거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바로 이게 키르요프의 법칙입니다. 그럼 키르요프는 뭐였어요? 임의유 한 점에서 유입되는 전류 합, 들어가는 전류 합입니다. 들어가는 게 뭐예요? I1, I3, I5. 그래서 I1 더하기 I3 더하기 I5는 뭐랑 같아요? 나가는 거는 I2와 I4입니다. I2 더하기 I4 이거와 똑같다. 이게 바로 키르요프의 제1법칙입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전류의 합은 얼마일까요? 전체 여기에 나오는 전류의 합은 얼마나 나옵니다. 여기 이 점의 전체 전류는 얼마여야 될까요? 자, 들어가는 전류가 만약에 5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나가는 전류도 얼마예요? 똑같이 5A 됩니다. 그럼 5A가 들어왔고 5A가 나갔어요. 그럼 여기에 전류는 있어요, 없어요? 결국에는 없다, 0이다. 이게 바로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입니다. 그래서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은 이 말뜻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문제 안 나와요. 전류합은 그냥 0이다이기 때문에 문제는 안 나오고요. 공식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이 무슨 법칙이야?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키르요프의 제2법칙을 보겠습니다. 키르요프의 제2법칙은요. 키르요프의 전화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키르요프의 K 전압의 볼트 법칙에 노해서 KVL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영어로도 나오면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 번씩 나옵니다. 영어 안 썼으면 좋겠는데 문제에서 영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키르요프의 전압 법칙의 뜻은 임의의 마찬가지 아무 폐회로에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하의 합과 같다. 요게 바로 키르요프의 제2법칙입니다. 그러면은 키르요프의 제2법칙 임의의 폐회로라는 거는 막혀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가 막혀 있어야 돼요. 이게 막혀 있으면 이게 폐회로입니다. 근데 이 폐회로에 뭐가 있어야 되냐? 기전력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전력의 합은 바로 직류 전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류 전압을 제가 3개 정도 여기에다가 그리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직류 전압을 V1을 하나 그리겠고요. 여기에 V2를 하나 그리겠고요. 여기에 V3를 제가 이렇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V5는 긴 쪽이 뭐였냐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긴 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V3 요렇게 바꾸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자, 일단은 지금 뭐예요? 임의의 폐로에서 제가 기전력은 그렸어요. 전압을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V5는요 15V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V2는 20V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V3는
5V만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5V만 잡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합쳐야 됩니다. 전압 길이도. 그러면 이제 전압 길이도 합칠 때 뭘 잘 봐주셔야 되냐면요. 바로 이 전류의 방향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류가 어디로 흐르느냐 그 방향을 잘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쳐갑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쳐가고 얘도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거쳐갑니다. 그러면 V1과 V2는 지금 어때요?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끝나요.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끝나요. 이렇게 같은 방향일 때는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볼까요? 얘도 여러 개 전류가 오는데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끝나요. 그럼 방향이 어때요? 얘랑 얘랑 방향이 다르죠? 다를 때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V1과 V2는 방향이 똑같으니까 더해주는 거고요. V3는 방향이 다르니까 빼준다. 이러면 이제 기전력의 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15 더하기 20 빼기 5가 되겠죠. 그럼 5하고 5 없어지니까 30V가 됩니다. 그래서 기전력의 합은 30V. 이런 식으로 기전력의 합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저희 기전력의 합까지는 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전압 강화라고 했어요. 전압 강화라는 거는 뭐냐면요. 전류하고 저항을 곱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원래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항상 저항이 있습니다. 전기를 방해하는 저항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저항들이 존재한다 라고 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저항이 하나 더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항을 집어 넣었을 때 전압 강화라는 거는 뭐예요? IR이라 했어요. 바로 전류와 저항을 합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항이 몇 개예요? R1이라는 저항, R2라는 저항, R3라는 저항, R4라는 저항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전체 저항이기 때문에 전체 저항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저항의 그림이 무슨 그림이에요? 병렬일까요? 직렬일까요? 일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직렬입니다. 그래서 뭐 해주면 돼요?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더하기 R4 요러면은 뭐가 돼요? 전체 저항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뭐만 곱해주면 돼요? 전류 I만 곱해주면은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전압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기전력의 값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얘가 얼마 나왔어요? 30V가 나왔어요. 그럼 얘들 다 합쳐도 얘도 얼마가 돼야 돼요? 똑같이 30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키르요프의 제2법칙입니다. 그래서 키르요프의 제2법칙은 사실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전력 합을 구해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기전력의 합은 무조건 뭐만 보시면 돼요? 전류 방향. 전류 방향 보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끝나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끝나냐? 방향이 또 무조건 다른 게 나올 거예요. 다른 방향이 나오면 뭐 해준 거예요? 빼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